은퇴 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알렉스는 인천공항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과는 사뭇 다른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는 예상치 못한 디지털 대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통신망은 물론 은행 업무와 카드 결제 시스템까지 마비된 초유의 사태. 첨단 기술의 상징과 같았던 한국 사회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러나 알렉스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모습, 놀라운 질서와 시민의식, 신속한 대응과 회복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더 깊고 진정한 이해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알렉스 씨의 사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렉스는 은퇴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접어든 그에게 한국은 단지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았던 먼 나라였죠. 조카 벤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내온 초대장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곳을 방문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삼촌, 제가 공항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급한 미팅이 생겼어요. 호텔까지는 공항철도가 가장 편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벤이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알렉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호텔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둘러보던 알렉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된 표지판들은 그에게 또 다른 벽으로 다가왔죠. 영어 안내는 없나?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눈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된 안내판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움직이던 알렉스는 자동 발매기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섰어요. 영어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영어로 바뀌었고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표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기차에 올라탄 알렉스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도시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어요. 머릿속에 그려왔던 전통 가옥과 사찰이 즐비한 모습이 아닌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죠. 호텔에 도착한 알렉스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오는 와중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잠시 넋을 잃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그는 문득 이 여행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조카 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삼촌, 미안해요.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라 많이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좋은 관광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벤의 말에 알렉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구경할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알렉스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이 불안했죠. 하지만 은퇴한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이 그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알렉스는 벤이 추천한 명동과 광화문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타려던 그에게 프론트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지하철이 더 빠르실 거예요. 명동역까지는 단 3정거장이니까요. 알렉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하철을 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새로운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었어요. 이게 뭐지? 다가가 보니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버스의 현재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었고 몇 분 후에 도착할지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죠. 알렉스는 감탄했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선 알렉스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역사와 정확하게 운행되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 스크린 도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안전을 위한 투자가 대단하군. 열차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각 역의 정보가 다국어로 안내되고 환승 정보까지 상세히 제공되었어요.
또한 열차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은 뉴스와 날씨,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명동에 도착한 알렉스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매장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한 식당 앞에서 그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친화적인 사회로군. 식사를 마친 후 알렉스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서울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전시회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전시회에는 도시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신호등,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 등이 소개되어 있었죠. 놀랍군. 내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야. 알렉스는 전시회를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한국 전쟁과 급속한 경제 발전, 그리고 케이팝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서울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도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알렉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택시를 호출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설치한 앱은 영어 서비스도 지원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알렉스가 서울에 머문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전국적인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뱅킹, 결제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예요. 알렉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에서 이런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었죠. 그는 잠시 혼란과 공포가 사회를 덮칠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가 목격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로 나선 알렉스는 시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통 신호등이 멈춘 교차로에서는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그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간 알렉스는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수기로 주문을 받고 현금만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직원들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이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더 큰 혼란이 있었을 텐데 알렉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뉴욕에서 경험했던 대규모 정전 사태를 떠올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뉴스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비상대응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임시 통신망이 구축되고 있었고 주요 금융 서비스는 백업 시스템을 통해 부분적으로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호텔 근처 공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젊은이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임시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군요. 그날 저녁, 벤이 알렉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삼촌, 괜찮으세요? 오늘 큰 혼란이 있었을 텐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더군.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질서 정연함이었어. 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익숙해요. 분단 국가로서의 긴장감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었죠. 그런 경험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다음 날, 알렉스는 데이터 센터 복구 현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밤새 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기술자들은 지치지 않고 복구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현장에는 여러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경쟁 관계를 잇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복구 현장을 지켜보던 알렉스는 우연히 벤의 동료인 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구 작업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여러 기술팀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알렉스 씨. 벤에게 삼촌분이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요. 지수는 완벽한 영어로 알렉스에게 인사했습니다. 알렉스는 그녀의 유창한 언어 능력과 전문적인 태도에 놀랐어요.
당신이 이 모든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건가요? 알렉스의 질문에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희 팀과 여러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다행히 백업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큰 데이터 손실은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지수와 함께 복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은퇴한 엔지니어로서 그는 기술적인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고, 지수와 다른 엔지니어들은 그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엔지니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한국은 어떤가요? 알렉스의 솔직한 질문에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IT 분야에서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점심시간, 지수는 알렉스를 인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꼈거든요. 지수의 말에 알렉스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지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이 성공한 나라로만 생각했었고,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는 여기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이런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조금 다른 이미지였거든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하면 K-팝, 김치, 한국전쟁 정도만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 한국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입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알렉스는 자신의 서구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수를 통해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러요. 항상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찾아내려는 거죠. 때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복구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 지수는 알렉스에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서울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밴도 함께요. 알렉스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싶어졌어요.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한국의 다양한 측면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수와 벤은 약속대로 알렉스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첫 목적지는 강남에 위치한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이었어요. 이곳은 저희 어머니가 지난해 치료받으셨던 병원입니다. 국제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죠.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AI 기반 진단 프로그램, 그리고 환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많은 병원들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군요. 알렉스의 감탄에 병원 관계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해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비용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죠. 다음으로 그들은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수많은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여기서 저희 회사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5명이 시작했죠. 벤의 말에 알렉스는 놀랐습니다. 그가 알기로 벤의 회사는 이제 꽤 큰 규모였거든요. 한국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인가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지원도 많아지고 벤처 캐피털 생태계도 발전했어요. 물론 아직 미국만큼 성숙하진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들은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알렉스는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들을 만났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모바일 서비스까지 그들의 비전은 단지 한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성장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아트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예술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알렉스의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전통 산수화를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놀랍네요. 알렉스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랬어요.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죠.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녁에는 한강변의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알렉스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나요? 벤의 질문에 알렉스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네. 알렉스의 한국 방문이 끝나갈 무렵, 그는 벤과 지수의 도움으로 서울의 더 많은 면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스를 DMZ 투어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아픈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DMZ를 방문한 후, 그들은 북한산으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알렉스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서울은 첨단 기술의 도시이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잊지 않았군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적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예요. 단순히 K라는 접두어로 시작하는 대중문화나 첨단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지수의 말에 알렉스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단지 삼성폰이나 현대자동차, K-팝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가진 복합적인 국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출국을 앞둔 마지막 날 저녁, 벤과 지수는 알렉스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벤의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이 함께했고, 그들은 알렉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젊은이의 질문에 알렉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죠. 나 역시 이번 여행 전에는 상당히 제한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알렉스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를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만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수는 알렉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한국의 전통 문양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디자인의 태블릿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렉스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을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저지의 조용한 교외 지역에 있는 그의 집은 떠날 때와 똑같이 그를 맞았지만 그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알렉스, 한국은 어땠어? 비빔밥 먹어봤니? 이웃인 존의 가벼운 질문에도 알렉스는 이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저 관광지 몇 군데와 음식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말했겠지만 이제 그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더군. 그들의 도시 시스템, 대중교통, 의료 서비스, 모든 것이 놀라웠지. 알렉스는 은퇴자 모임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나는 한국이 그저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어렵군. 이런 반응들이 나올 때마다 알렉스는 자신이 전에 가졌던 편견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런 제한된 시각을 바꾸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너무나 넓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네. 알렉스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의 눈으로 본 한국이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에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했어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문화적 특징,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들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그는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과 그 과정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 자세히 썼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작업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위기는 한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한국은 그 시험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블로그는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K로 시작하는 대중문화나 전자제품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복합적인 사회이며 놀라운 회복력과 혁신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알렉스는 벤과 지수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는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종종 한국어 단어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서툰 한국어로 시작한 그의 화상통화에 지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알렉스는 이제 다음 여행지로 한국의 다른 도시들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제주도, 그리고 경주까지 서울 밖의 한국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의 방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어. 그의 이런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알렉스, 내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한국이 그렇게 너를 바꿔놓을 줄이야. 친구 마이클의 말에 알렉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지. 알렉스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도서관에서 세계 문화 이해하기라는 제목의 소규모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한국 여행을 통해 때다른 중요한 교훈을 공유했어요.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는 종종 단편적이고 표면적일 수 있어요.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될까요? 알렉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본능을 넘어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알렉스에게 한국은 단지 지도상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사회이자 그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준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단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화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죠. 코리아, 언뜻 보이지 않던 놀라운 풍경.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있던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여행은 어디가 될까?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세상은 얼마나 더 넓을까?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질문들이었습니다.